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하게 사주에 이러이러한 글자들이 있으면 어떻다라는 제가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 단편적인 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상을 통해서 확인하고도 있고, 또 같은 글자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쌍둥이도 매력이 달라요. 제가 쌍둥이들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의,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작용하는 그 순간순간의 변화는 오행의 작용에 따라서 같은 시간대도 몇 초 차이에 태어난 그 쌍둥이들의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랄지라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사주가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맞출 수 있다는 건 순뻥이에요. 그냥 이 사람의 행로가 같은 쌍둥이가 뭐 관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연도가 있다면, 뭐 결혼을 했다면 그게 이제 여자분에게는 남편이 되는 거고, 또 결혼을 안 해서 직장에 다니면 그게 이제 직장의 문제인 거고, 또 타인과의 이제 그 관계의 문제인 거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모든 사람이 사주가 같으면 같은 길을 산다라는 건 좀 초등학생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주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 3월 연애운 상승하는 게 반드시 된다가 아니라 본인의 기분이 업되면서 또 다른 글자들의 조합도 사실은 봐야 되는데, 요 때에 만나는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뭐 애인 생기나요? 이런 식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긴 설명을 쓰기가 좀 그래서 간단하게 쓰기는 썼는데, 아니 그러면 쌍둥이는 같은 해 애인을 사귀고 같은 해에 결혼을 합니까? 그러면 같은 해에 취직이 돼야 되고, 형이랑 동생이랑 같은 경찰 시험을 봐서 형은 붙고 동생은 떨어지는 그 쌍둥이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왜 하냐? 명리는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시기상에 이 사람의 어떤 에너지와 흐름을 보게 되는 거고, 미세한 어떤 100% 된다 안 된다는 본인의 노력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가 갖고 있는 비밀, 이 사람이 태어나는 그 시간에 뭐 화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났냐, 금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났냐. 근데 그거를 인간이 풀기에는 아직 미지의 분야다라는 거예요. 시의 우리가 이제 12시간으로 나누는 그 시 외에 같은 뭐 오시에 태어나도 그 몇 초 차이에 계속해서 오행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잡아내는 거는 인간이 미숙하다. 좀 앞에 설이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썸네일은 도화살과는 다른 홍염살의 실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과 실제 사주를 볼 때의 매력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매력에 대한 거, 홍염을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제가 써놓은 게 각 그 일간마다 네. 갑하고 을은 5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적으로는 이제 갑오 일주가 홍염을 일지에 끼고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화는 인이니까 이제 병인 일주. 그다음에 정미 일주. 그다음에 무진 일주. 네. 일주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뭐 본인의 일주에 홍염이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일주 중에 홍염이, 글쎄요, 홍염이 되게 개인적인 거에서 발휘되는 거라 조금 그건 두고 보고. 자, 그러면 경술일주. 자, 네. 그다음에 신유, 임자, 이렇게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홍염을 다 끼고 있는 일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자체로 이 사람의 에너지 자체가 매력 뿜뿜 이렇게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주를 가지고 본인의 다른 그 8글자 중에 다른 6글자들과의 조합과 대운의 관계와 타고난 유전자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모가 괜찮고 운이 좋아서 연예인으로 성공한 분들도 있어요. 뭐 연예인이, 우리가 이제 한 명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좀 TMI일 수 있지만, 요즘 남자 그 연예인 중에 차은우 그분이 대세잖아요.
인정해요. 잘생겼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닥 어필되는 그 외모는 아니거든요. 저는 너무 완벽한 어떤 외모가 주는 거에서 그 매력을 조금 못 느낍니다. 물론 예쁘고 잘생긴 거 인정. 하지만 매력이라는 거는 개인차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차은우 씨 사주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쟤는 도화가 있으니까 매력적이야. 홍염이 있으니까 매력적이야. 이렇게만 단순하게 놓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매력은 보는 사람이 에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인 그 관찰자의 시선이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도화와 홍염을 일단 조금 구분을 하자면 이 도화는요, 물론 이제 본인 일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연살,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도화 이걸 떠나서 그 일주 자체가 무슨 뭐 나체 도화니 무슨 도화니 그런 그 자오묘유 중에 그걸 깔고 있는 도화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도화는 본인의 이제 진도화가 본인 사주에 있는 경우죠. 이제 연살에 12신살의 연살에 해당하는 이런 분과 이제 홍염이 있는 분의 차이는 어딘가에서는 반대로 적어놨던데 저는 저의 임상에 많이 기반을 둡니다. 제가 사주를 도화하고 홍염 중에 이 도화는 본인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좀 다수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닌 다수에게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떤 작정의 의지는 조금 약해요. 그냥 본인은 본인의 평소대로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그거에 꽂히는 상대에게 훅 오는 게 사실은 도화입니다. 물론 모든 도화에 그러면 쟤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내가 매력을 느꼈다는 거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의지가 없겠어요. 이 중에 이 도화를 갖고 있는데 뭐 상관이든 식신이든 뭐 불의 에너지가 있어서 자기를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하려는 에너지 또는 뭐 겁재가 있어서 지기 싫어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타인보다는 더 매력적이게 보이고 싶어. 이런 기제가 같이 작용했을 때는 당연히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도화는 내가 저 사람을 꼬셔야겠다는 작정의 요소가 사실은 적고 차라리 나는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어떤 모임 자리에서 막 즐겁게 놀거나 춤을 추거나 다수로에게 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사실 그런 뭐 그런 작정의 에너지가 조금 더 잘 작용하는 거라면 그래서 이제 본인의 진도화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직업적으로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끄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자기는 자기 있는 그대로 생긴 대로 굴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줘.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1대1 관계에서 사용하면은 이거는 뭐 연애적인 관계에서 도화를 사용하면 이제 문어다리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조금 시끄러운 연애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렇다고 뭐 홍염은 그러면은 뭐 1대1 뭐 이거냐? 아니 홍염은 내가 오늘 모임을 갔는데 나는 여러 사람한테 인기 있기보다 나는 내가 저 찍어둔 애 있거든. 나는 쟤한테만 조금 오늘 잘 네, 중간에 끊겼네요. 네. 홍염은 네.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꽂혔을 때 그때서야 나올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딱 비춰졌을 때는 도화가 더 적극성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도화를 가진 사람들은 늘 그 끼를 탑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끼가 뭐 타인을 꼬시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근데 이 도화도 묘도화, 오도화, 유도화, 자도화가 있기 때문에 특징이 사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도화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늘 밝고 막 에너지가 넘쳐서 막 매력이 이거 차이도 사실은 그 도화의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제 홍염은 이게 내가 쓰겠다 하는 게 발현되지 않으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홍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에너지, 끼나 이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제 술을 마시거나 조금 이완이 되거나 어떤 뭐 그날이 뭐 이렇게 특별한 내 기분이 좀 업되는 날의 대상이 보일 때 쓰겠다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자친구한테 전화할 때는 여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할 때 여보세요 하고 목소리가 변하는 약간 그런 케이스가 이 홍염살이랑 좀 유사한 그 케이스로 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제 주변의 실례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시지에 홍염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이제 막 저한테는 엄마 이렇게 되고 전혀 살갑지는 않아요. 근데 애기였을 때 그 을목이니까 오와 이제 그거죠. 이제 천간의 정화가 이제 비슷한 에너지니까 이때는 그런 성격이 나오더니 이제 중간에 이제 대운이 바뀌면서 그게 안 나오는데 친구들하고 통화할 때 들어보면 홍염의 에너지가 나와. 제가 저런 면이 있었나라는 느낌 있죠. 그 아이만의 그 친구들 사이에서 깨르깨르 웃으면서 그 말투도 막 귀엽게 하는, 그래서 시에 있는 쪽이 조금 늦게 발현되거나 아니면은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쪽에 발현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월 일시 이렇게 4개 있을 때 이 2개를 잘랐을 때 연이랑 이쪽이 있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관계성이니까. 근데 이쪽은 더 개인적이기 때문에 되게 친밀한 관계일 때, 사실은 도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이거는 이제 그 대인적인 관계,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나 어딜 때에서 훨씬 더 쉽게 나올 수 있냐면 이쪽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쪽이다. 더 개인적인 그걸로 들어가야 나온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이 형살이라는 거 있죠? 네네네. 어떤 하나의 글자가 있는데 저는 왜 못 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도화인데 오오형이 있거나 여기에 축이 있어서 축술형이 되거나 유유가 있거나 자묘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진진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살로 묶여버리면 그 묶인다는 거는 그걸 자유롭게 쓰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러면 언제 쓰냐? 그 형살이 충이 들어와가지고 둘 중에 한 글자를 깰 때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경술일주분이 축술이 있어서 이걸 못 쓰는데 올해 아니구나. 올해 진토가 부딪혀서 돼야 되는데 그건 뭐지? 하여튼 만약에 그랬는데 막 미토가 들어와서 충이 되면서 이걸 깨진다. 그럴 때는 술토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홍염적으로 발휘되면 홍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없어도 이게 에너지가 늘 변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달이나 그런 일에 발휘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무토나 기토분이 이 4월 진월에 본인의 홍염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달 내내 발휘되는 건 아니겠지만 진이 또 들어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술을 마시거나 상관이랑 뭐 동주해서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날 이 사람의 끼가 나 평상시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하는 경우 있으시 않으세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럴 때 본인이 좋아하는 상대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 사람 앞에서 매력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제를 알면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그런 날이 들어올 때 그날 보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데, 근데 또 술김에 너무 매력을 발산하다가 그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가면 이 홍염도 문란하게 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문어다리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 끼라는 거는 늘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너무 매력이 없는 사람은 싫은데 매력이 많아서 끌리는데 또 이 사람은 너무 인기가 있어서 피곤하고 아무 데서나 끼를 부릴 것 같아. 이 적절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매력이 없는 사람, 무매력보다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 좋죠. 근데 그 매력을 본인이 얼마나 잘 통제해서 더 약간 고급적인 매력으로 가느냐, 그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글재 하나만 딱 있어서 너 매력적이야. 솔직히 본인이 매력이 있는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본인이 좀 가늠할 수 있지 않나요? 100%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살아본 경험상 내가 이럴 때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본다라는 건 본인이 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본인의 매력도를 나는 좀 뭐 인싸가 되고 싶다, 아니면 사람들한테 내가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한테 어필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날에 조금 본인의 적극성을 발휘해서 그 사람에게 어필을 되는 거를 이용하셔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저는 뭐든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사실은 명리의 기본 법칙이기도 해요. 내가 아무리 억지로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그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들어오는 날 홍염을 써서 쟤를 꼬시겠어?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연줄이 강하지 않으면 뭐 꼬셔도 뭐 바로 다음날 다른 사람에 눈 맞을 수 있는 게 인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하냐면, 도화든 홍염이든 이런 거 하나 있다고 내가 매력 있어? 저 사람이 매력, 이런 거를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도 매력 있는 사람 충분히 있고요. 본인에게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매력적인 걸 탑재한 사람이죠. 뭐 기본적으로 정신도 좀 가꾸고 외모도 좀 가꾸고 이런 거랑 같이 여러 가지가 되면 이런 거 없어도 충분히 매력 있고요. 또 하나 조심한 거는, 이런 거 들어오는 날이나 연도에 나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끼를 부리는 그거를 좀 조절하셔라 하는 측면에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글자 하나가 있어서 야, 너 홍염이 있으니까 너 뭐 매력 있어, 너 아니면 도화 있으니까 어때? 라는 거는 조금 두시지. 그런 걸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홍염은 내 안에서 발동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서 끼를 발산하는 거고, 도화는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그게 불특정 다수에게 매력을 꽂힐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요. 자, 뭐든지 지나치는 거는 부족함만 못합니다. 매력이 차고 넘치는 게 어느 날 나에게 살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걸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력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하시고, 나한테 조금 끼가 넘친다는 분은 좀 자제하셔서 적절한 선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히 다 벗은 사람에게 야하다고 이제 섹시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감추면서 적절히 드러날 때 섹시함을 느끼는 것처럼 매력도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 더 매력이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도화살과는 다른 홍염살의 실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